2일 전 보스턴 다이나믹스 유튜브에 갑자기 어떤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Farewell to HD Atlas. 10년 동안 만들어고 연구했던 이 아틀라스 봇 파쿠르에다가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고 엄청나게 유명한 로봇이 되었어요. 심지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현대가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친숙한 로봇이죠. 그런데 돌연 이 아틀라스 봇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서글펐는데 하루 만에 바로 All New Atlas라고 아틀라스 신버전 내놓았는데, 와, 이것도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영상을 이렇게 퍼즐로 누워있는 아틀라스 봇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상당히 기괴한 동작을 실행해요. 이거 뭐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좀비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죠. 아크로바틱한 몸놀림을 구사하는데 이 고관절이랑 목이 360도씩 돌아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허리까지 360도 돌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관절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회전 관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얼굴을 보시면 완전히 원형이에요. 자, 이 얼굴 보시면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이게 픽사 램프에서 디자인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새 로봇들이 보면 좀 무섭습니다. 특히 이 아메카 같은 경우는 얼굴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막 디스토피아적으로 반응할 때도 많고, 실제로 제 유튜브 댓글 같은 데도 많이 보면 로봇이 인간을 곧 지배할 거라서 너무 무섭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오히려 완전 로봇답게 만들어서 대중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아틀라스 봇을 리뷰하면서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방향을 한번 짚고 다른 로봇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SEO 로버트 플레이터의 인터뷰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전에는 대당 수억 원씩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가를 낮춰서 필드에서 쓰일 수 있게 상용화를 하는 게 아틀라스 봇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용 로봇이 아닌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의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걸 어디서 알았느냐? 바로 이 회전 관절입니다. 우리 관절 부분, 흔히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액추에이터는 힘의 소스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전동형 액추에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압식 액추에이터, 유체의 압력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변환하는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뉴매틱 액추에이터라고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9버전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사용했는데, 이번 새로운 아틀라스는 전자식 액추에이터로 바뀌었다는 게 이 아틀라스 봇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아니 월등남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제가 전동 액추에이터와 유압 액추에이터의 차이를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딱 6개의 전자식 액추에이터만 만들었습니다. 9버전 아틀라스가 무려 28개의 액추에이터를 쓴 거랑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만큼 테슬라는 규격화를 해서 원가를 극한으로 낮추려는 전략을 쓰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요새 나누는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대부분 전기식 액추에이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정밀성과 에너지 효율.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섬세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식이 유리한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한된 배터리 때문에 구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휴머노이드 봇의 특성상 에너지 효율이 정말 중요한데요. 전기식 액추에이터가 에너지 효율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유압식 액추에이터도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출력이 좋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유압 프레스로 뭐든 짜부시키는 영상들. 그만큼 출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 봇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틀라스 봇을 내면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번에 바꾼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엘리트 인간 운동선수의 힘을 능가한, 게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동작 범위를 지니고 있고, 전동식 액추에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압식보다 오히려 힘이 강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액추에이터 부분에서 엄청난 혁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원하는 건 조금 더 정밀해진 컨트롤과 높은 에너지 효율이에요. 아까 제가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죠.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목표로 하고 연구 개발에서 벗어나 상용화를 꿈꾸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 1차적인 납품처는 현대차 공장이 되지 않을까.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번 공개된 영상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비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 반면에 좀 한계가 보였는데, 이 영상만으로는 이 덱스터리티, 그러니까 손 같은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한지에 대한 증명이 거의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두뇌 부분이잖아요.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조업 경영진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가 절감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싫어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노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가 절감을 하고 노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전망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24년과 25년 예상치 같은 경우 1년 만에 10%가 더 증가했어요. 오른쪽에 실제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도 이미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현장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최근에 임금도 정말 많이 올랐고 노조의 파업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경영진 입장에선 당연히 로봇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와, 그럼 산업용 로봇 만드는 회사를 사면 되겠네. 뭐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잘 보면 2024년 이후 산업용 로봇의 전망은 나쁘진 않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연 7% 정도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이 산업용 로봇이 성장할 부분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부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원가 같은 경우는 23년에 25,000달러에서 24년에는 15,000달러, 뭐 2030년에는 여기에 반의 반토막이 난다고 하니까 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이에요. 자,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TAM 전망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TAM이라고 하면은 총 도달 시장 범위, 그러니까 이 마켓이 커질 수 있는 파이의 총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2035년에 375억 달러 수준의 시장 규모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자, 최근 전기차 AI 테마가 상당히 핫했잖아요. 앞으로 핫해질 테마? 앞으로 10년간 로봇이 상당히 핫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 이유 첫 번째로 엄청난 경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ROI,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서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로봇 구입 비용을 대략 2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유지 비용을 1,000불, 운영 비용을 6,0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아낄 수 있는 임금이 16만 2천 달러에 로봇은 아무래도 24시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도 4만 3천 불 정도 이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로봇 한 명이 사람 한 명을 대체하면 첫 번째 연도에만 마이너스 5만 불의 누적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투자한 지 1년이 조금 넘으면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정말 그런 기적 같은 투자 아이템이 바로 휴머노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을 고용해서 15년 동안 일을 시키는 것 vs 로봇을 사서 15년 동안 일을 시키는 것 다 합쳐보면 결국에는 로봇을 사서 일을 시키는 게 15년 동안 무려 300만 불 이상의 누적 현금 흐름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말인데 이렇게 된다면 사람 노동력의 가치는 정말 땅으로 떨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물론 이거 보시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뭐 당연히 그런 분야에 있겠죠.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로봇이 죽을 때까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소수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자동차 라인의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됐듯이 수년 내로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을 담은 로보틱스가 결국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예요.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30년부터 35년 사이 산업용 로봇 판매보다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그러니까 1인 1가정의 휴머노이드가 보급될 거라는 게 그냥 SF의 소설 속의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는 그루트 플랫폼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그루트 플랫폼이 뭐냐면 하드웨어에서부터,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의 뇌를 훈련하고 추론하는 전 과정을 패키지로 묶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자,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빅테크든 스타트업이건 뭐든 할 거 없이 로보틱스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거 얘기하기에도 입 아픈 주제긴 해요. 2012년 알렉스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인간과 비슷해진 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보라색 레벨 수학 부분을 보자면 이제 0%에서 인간 레벨 근처까지 왔어요. 그것도 불과 2년 만에요. 이제 AI 기술 발전은 수학 체증의 법칙에 따라서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엔 우리 인간 옆으로 다가올 게 거의 자명하고요.